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에그머니, 슬그머니, 호주머니 무슨 얘기냐고요?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우리는 놀라고 있습니다. 에그머니, 시민들의 모금이 슬그머니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길 바랄 뿐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머니로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았길 바랄 뿐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파이터 모두 5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요. 5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던 30대 부부 피의자. 그런데 이 사건의 새로운 충격적인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건의 발단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오주산 전망대 인근 갓길에서 며칠째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보고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이 차량의 소유주가 55세 여성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이 여성의 남편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남편의 입장에서 이제 집으로 아내가 들어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하기에까지 이릅니다. 네. 그런데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에 경찰은 이것은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하, 경찰의 촉이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랐는데 현실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제 그 사라진 여성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인데 처음에 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게 16일이거든요. 네. 5일 후에 16일로부터 5일 후인 21일에 네. 밤 9시 30분경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뭐라고 신고가 들어왔냐면 여기 지금 갯벌인데 네. 충남의 인근 갯벌인데 바다에 물이 빠져서 이렇게 나갔는데 마네킹 같은 게 있어서 신고했다라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나가보니까 이 여성의 시신의 일부를 거기서 수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신의 일부라면 여러분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럼 당시에 이런 끔찍한 강력 사건의 이 범행을 저지른 그 수상한 사람들이 발견이 됐는데 30대 부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은 37세 남성이 먼저 검거가 됩니다. 이 37세 남성이 지난 16일 파주 자신의 자택에서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다음 유기한 혐의로 검거가 되는데 검거가 될 당시에 이 30대 남성이 나는 55세 여성인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범행 동기가 치정 관계인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뉴스파이터에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이것만 가지고는 박성배 변호사님 뭔가 범행 동기가 석연치 않다 이런 점을 짚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 30대 남성뿐만 아니라 그 아내까지 부부 모두를 긴급 체포하기에 이르는데 알고 봤더니 이 부부가 피해자와 남성이 내연 관계에 있다고 일부러 입을 맞춥니다. 아하. 즉 치정 범죄로 몰아가기 위해서 입을 맞춘 정황을 드디어 발견하고 사실은 부동산 분양 관련 문제로 금전 문제가 발생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시인을 받기에 이릅니다. 네. 근데 경찰이요, 이 사건을 더 깊숙이 파보니까 김보람 변호사님, 이 사건이 하마터면 단순 실종 사건으로 묻힐 뻔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수사가 진행될수록 범행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치밀함이 이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하. 네, 그 자택에서 남편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아내가 그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뒤에 이제 피해자의 차량을 도로에 갖다 버리게 되는데요. 네. 인근에 이제 CCTV가 있다 보니 마치 피해자가 직접 차를 몰고 나갔다가 실종이 된 것처럼 보이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아하. 만약에요, 이 부분을요, 경찰이 그냥 허투루 봤다면요,
눈치채지 못했다면 이 사건 정말 미궁 속으로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어떻게 이 사실을 눈치를 챘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옷을 입고 예. 완전 속였잖아요, 아내가. 그런데도 어떻게 CCTV상으로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그 속임수를 알아내셨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 아주 이제 그 영상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모순점을 찾아냈죠. 올라간 사람하고 내려온 사람이 모순점이 아주 미약하게 아마 나중에 그런 거 보시면은 야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 수요일 날 영장 집행 저녁 때 해질 무렵에 이제 영장 집행을 해가지고 하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왔다 하니까 이제 여자가 자백을 한 거죠. 그런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만약에 경찰이 조금 허투루 봤다면 정말 그 영상에서 미묘한 차이점을 발견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30대 피의자 남편의 아내도 이 범행에 가담했는데 그 아내란 사람은 대체 어디까지 애초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혀 내연 관계는 아닌데 비톡적 받고 살해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살해 계획하는 그 단계에서도 아내는 알고 있었나요? 같이 계획한 건가요? 그거를 부인하죠. 남자가 자기가 모든 걸 다 지금 본인들만이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안 나오니까 그걸 깰 만한 그게 없어요. 뭐 집안에 이렇게 CCTV가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이 30대 피의자 부부, 당연히 둘 다 구속이 됐겠죠, 박성배 변호사님? 남편은 살인, 사체, 손귀, 유기 혐의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아내는 사체, 유기 혐의로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기각됩니다. 어허. 불구속 상태가 유지됐는데 사실 이 아내에게는 사체, 유기 혐의만 적용된 상황인데다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부 모두를 구속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양육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하. 그 말은 결국 이 부부 이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30대 부부한테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확인 결과 아이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이유만으로 이 아내는 구속을 면한 걸까요? 경찰의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그럼 시신유기죄만 적용돼서 불구속 입건됐잖아요. 시신유기는 원래 불구속 사안인 건가요? 좀 아니죠. 판사가 그 죽어 있고 도망갈 염려 없다 해가지고 뭐 기각시켰으니 뭐. 애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네, 실제 심사할 때 뭐 이제 그런 그런 것도 있죠. 예. 하지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속을 면했다고 해서 이게 죄가 없는 건 아니죠, 박성배 변호사님? 당연합니다. 범행 동기 문제로 그동안 수사에 혼선을 빚어왔지만 범행 동기가 명백히 밝혀진 만큼 경찰은 앞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될 텐데 일단은 살인 사건이 사전에 치밀히 계획된 것인지 여부를 수사 진행할 것이고 아내가 사체 유기뿐만 아니라 살인 범죄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시신을 계속해서 수색해 나갈 텐데 만약 나머지 시신이 발견된다면 이 사전 계획 여부 그리고 아내의 공범 여부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조금 전에 잠깐 저희가 보여드렸던 곳이 바로 파주로 가는 그 자유로 있잖아요. 자유로.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저곳에 한쪽에 차량이 세워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이상히 여긴 주민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이건 강력 사건이다. 뭔가 감을 잡았고 강력 사건으로 수사 전환을 해내서 결국은 저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30대 부부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김보람 변호사님,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 수 있을까? 이 사람들 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야? 궁금해할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남편의 범죄 사실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범행 수법이 지금 매우 잔혹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후 2시에 경기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지금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허. 그 결과에 따라서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네. 다만 지금 신상 공개 여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남편이고 아내는 불구속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아내에 대해서는 그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구속은 면했다고 하지만요, 천벌은 그리고 법원의 이 엄벌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해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가수 호칭은 뭐 여러분 뭐 많이는 아닙니다만 몇몇 분들이 받고 있는데 이분도 역시 국민 가수 호칭이 정말 과하지가 않은 분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누굽니까? 예, 바로 가수 이선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정말 노래도 정말 잘 부르시고 개인적으로도 팬인데 아하. 최근에 조금 개인사 소식을 전해오면서 팬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요.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소속사에서 발표한 바로는 이제 이혼을 한 지가 조금 몇 달 지났다라는 어허. 소식이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2월 말에 협의 이혼을 했고 그 소식을 최근에 알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팬들이 조금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선희 씨가 이번에 그 파경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992년에 그 음반 제작사 겸 매니저분과 결혼을 하고 딸아이를 이제 낳았다가 6년 만에 파경을 맞았고요. 그 이후에 2006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 딸 아이의 뭐 이제 유학 문제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만난 사업가 정모 씨와 재혼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년 만에 또 이제 두 번째 파경을 맞이하게 된 거죠. 하하. 일단 안타깝습니다만 아마 팬분들한테는 많은 진짜 안타까움을 주는 소식인데 일단 하재근 평론가님 예.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선희가 재혼을 했었어? 이건 또 처음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일반 분들 중에서는 이선희 씨 재혼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 많았을 것이고 왜냐하면 당시에 크게 보도가 안 됐거든요. 아하. 사람들은 모르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선희 씨 팬들은 굉장히 이게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건인데 왜 유명하냐면 모르게 결혼했다는 점이 국민 가수의 결혼이면 엄청난 사건일 수 있잖아요. 그럴만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결혼할 수가 있었을까? 네. 그러니까 2006년에 이선희 씨가 그 가요계 은퇴할 것 같은 어떤 문서를 소속사 대표한테 전하고 나서 네. 미국으로 간 거예요. 아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재혼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고 네. 그 이후로도 한동안 국내 지인들하고 연락 끊다시피 아하.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 알려진 것이 이선희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남편 사생활 보호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팬들 생각은 야 이선희 씨가 정말 남편을 존중하고 네. 두 분이 서로 굉장히 좋아하나 보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몰래 결혼도 하고 살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번에 충격을 받은 게 이혼도 충격이지만 이혼 전부터 이미 별거 중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네. 팬들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유명인들은 참 아픈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유명인들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유명인이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보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 국민 가수로서 사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인데 항상 뭐 이제 음악으로만 국민들을 만나고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을 텐데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오랜만에 들려온 소식이 좀 안타까운 소식이라서 마음이 아픈데 그 이선희 씨가 지난 2014년에 데뷔 30주년으로 정규 15집 앨범, 그러니까 세렌디피티 이거를 발매한 이후에 정규 앨범은 그 한 6년여간 발매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혼의 아픔을 뒤로하고 올해 지금 얼마 뒤인 6월 15일에 16집 앨범을 이제 발표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나눠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먼저 발표되는 파트 1 부분에 있어서는 이선희 씨가 전곡을 작사 작곡했다고 해요. 이제 그 개인적인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 음악으로 이제 선보이게 되는 만큼 이선희 씨 소속사에서도 개인적인 소식보다는 이제 새 앨범에 좀 더 주목을 해달라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발매하는 정규 앨범인 만큼 좀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글쎄요, 제가 팬심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소녀 같으십니다. 선희 누나, 네, 정말로 참 멋지십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선희 씨 하면요 폭발적인 가창력은 뭐 기본이잖아요. 그 열창하는 모습, 그 노래 잘하는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푸는 내 마음 좀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김보람 변호사님 설명 중에 박성배 변호사님 2014년이 데뷔 30주년이면 대체 데뷔 몇 년인 거예요? 지금 대체 올해가 그러면? 데뷔한 지 36년이 이야. 지난 셈인데 그런데도 데뷔 당시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가수라도 나이가 들면 목이 상하기 마련인데 네. 이선희 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목 관리로 지금도 예전과 다름없는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 평소에 운동과 식단 조절에 짜거나 매운 음식, 음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데 이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더운 여름에도 목 관리를 위해서 스카프와 손수건을 목에 두르고 있고요. 평소 대화도 조용조용히 한답니다. 심지어 주변에 노트와 펜을 비치하고 네. 필담으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선희 씨가 나도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다. 하루쯤은 쉬고 싶고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싶은데 네. 그래도 보상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절제해서 무도에서 더 쏟아내는 일, 그것이 가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한간에서 저도 작은 목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필담으로 말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많이 끌어다 쓰시잖아요, 네. 목소리. 네? 김명준 앵커께서 많이 끌어다 쓰시잖아요, 목소리. 네. 한간에서는 이선희 씨를 두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칭하는 말이 있는데 작은 거인도 있고요. 뭐 노력형 천재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천재와 노력형이 일치하는 가수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사실은 많은 가수들을 인터뷰해 보면 본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타고났다라고 하는 분이 많아요. 조영남 씨도 그렇고 이승철 씨도 그렇고 그런데 이선희 씨는 먼저 DNA를 되게 잘 갖고 난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목청이 좋으셨대요. 게다가 아버님은 참 우리 집에 드물게 대처 승이셨습니다. 스님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굉장히 산 좀 깊이 있었으나 스님들이 많아서 매일 새벽부터 불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들어서 따라서 어릴 때부터 불경을 암송하다 보니까 발음도 정확해지고 아하. 목청도 튀었다 그럽니다. 네. 근데 아까 박성배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평소에 자기 관리 엄격하게 하고요. 네. 노래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즐겁게 흥겹게 하는 노래들도 있겠지만 이선희 씨는 모든 장르의 노래를 진짜 혼을 다해서 하는구나. 그리고 매번 콘서트 때나 이럴 때도 연습을 무지 많이 하기 때문에 노력형 천재, 천재의 노력 이게 다 겸비되는 가수인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흘린 적 없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양인자 씨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저 노래 하니까 생각나는 게요. 제 팬심인데 제가 가사 저거잖아요. 네.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나요? 하면 이상이 막 그랬던 거 막 그랬던 게 막 생각이 나는데 지금 목소리가 참 변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선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스타라는 죄만으로 사생활이 다 밝혀지잖아요. 지금도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김보람 변호사님 진짜 그것도 몰랐던 분 많으실 거예요. 이선희 씨 아버지 대처승이었다. 이것도 몰랐던 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알려지네요 또. 네, 아버님이 이제 대처승이어가지고 뭐 이제 산속에서 절에서 생활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좀 애들이 짓궂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대처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따돌림 받고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선희 씨가 방송에 나오시는 모습이나 보면 굉장히 차분하셔가지고 어릴 때도 절에서 굉장히 차분하게 계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굉장히 이제 장난꾸러기였다고 해요. 그래요? 이제 혼자 있으면서도 진짜 새끼줄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네. 새끼 동아줄을 엮어서 타고 다니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왈가닥이셔가지고 네. 스님들이 제발 다치지만 말아라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또 사생활이로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만 제가 팬심으로 그런데 내일 모레면 이제 예순을 바라본 나이까지 됐는데도 여전히 동안
최강 동안의 미모 그리고 목소리, 파워풀한 목소리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우리가 몰랐던 이선희 씨의 세계, 언니 부대의 시초였단 말이 있습니다. 네. 오빠 부대 시초 조용필, 네. 언니 부대 시초 이선희. 아하.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선희 씨가 과거 이제 스타일이 단발에 잠자리 안경에 바지, 그러니까 보이시한 느낌. 네. 그래서 언니 부대가 생겨나가지고 언니 막 이런 거의 조용필 씨 오빠 하는 소리에 버금갈 정도로. 네네. 근데 가끔 어쩌다 한번 이선희 씨가 치마 입고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언니 부대가 언니 안 돼. 근데 막 안 돼. 눈물을 그것만은 안 흘리면서 돼. 치마는 안 돼. 막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언니 부대한테만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남학생들한테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네. 이선희 씨가 과거에 그 책받침 스타들 있잖아요. 맞아요. 책받침 저 많이 와 코팅한 거 찌끄만 거 코팅한 거네. 김혜수, 이상아, 소피 마르서, 왕지연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야하. 책받침 스타였거든요. 그럴 정도로 남학생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선희 씨 사진이 붙어있는 연습장을 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스프링 달린 연습장 아마 기억나는데 그런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은 이선희 씨가 이 만든 기록 아니면 또 기록 예전에도 방송가의 뭐 관행 또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여기 타 방송 뭐 어느 방송이 주최하는 행사에 우승한 사람은 어디 못 나가는 뭐 그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사 간의 텃세라든가 아하. 과거 이제 지상파 방송사끼리는 다른 방송사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기. 아하. 거기에서 뜬 사람은 우리는 데려다 쓰지 않기.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선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한 방송사에서 주로 나왔으면서도 워낙에 당대 최고의 인기였기 때문에 M본부의 강변가요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당대 최고의 인기였기 때문에 네. 다른 방송사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안 거죠. 부를래 안 부를 수가 없었군요. 모든 아하. 곳에서 모셔가는 그런 스타였습니다. 네. 막상 이선희 씨의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노래는 반드시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치는 바람에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리워하네 나의 사랑은 아직도 달라요. 북한의 그 대가수 김옥주 씨와 목소리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파워풀한 목소리의 보유자라고 했습니다만 목소리만 파워풀한 게 아니라면서요, 이선희 씨가. 이선 씨가 지난 1986년 강변가요제에서 이문세 씨와 공동 진행을 맡았습니다. 아하. 대상이 발표되고 이 수상 가요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윤미리 씨가 젊음의 노트 앙코르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웬 술에 취한 남성 관객이 무대에 난입을 하는 겁니다. 아직 가요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선희 씨가 맨손으로 이 술에 취한 남성 관객을 제압합니다. 이야.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 앙코르 공연에 맞춰서 박수를 쳐줍니다. 이야.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선희 씨가 회상을 했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이 남성 관객이 계속 술을 마시고 있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대에 난입을 하더라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그분께 정말 죄송하다라는 멘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이것도 그냥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때는 정말 아찔했을 건데 순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뭔가 일반인도 그렇지만 연예인들도 세월이 지나보면 아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할 걸 그랬다. 혹시 후회하는 순간 있을까요? 이선희 씨도? 이선희 씨가 그래서 후회까지 아니더라도 우리도 일반 잘 안 알려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한때 뭐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음악계를 이끌었던 잭슨 5, 마이클 잭슨의 부모님이 잭슨 네. 이끌 부모님이 아시아에서도 아마 잭슨 5 같은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 찾다가 이선희 씨에게 접촉을 했던 모양입니다. 노래 잘하지. 아마 또 제2에게를 잭슨에게라고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했는데 근데 우리 같으면 당장 달려가고 어이구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이클 잭슨 부모님인데 했을 텐데 네. 이선희 씨는 그때 갑자기 아 내가 미국을 간다고? 아 나 여기서도 잘하고 있는데 또 춤도 춰야 된다고? 영어도 다시 해야 된다고?
안 할래 그리고 소극적으로 아마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선희 씨가 마이클 잭슨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서 갔었으면 야. 우리한테는 또 다른 이미지로 왔을 거고 네. K-팝이 먼저 또 알려질 수도 있었겠지만 네. 어쨌든 안 가고 우리 곁에 남아서 주옥 같은 노래를 계속 들려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 나온 김에 이선희 씨 노래 옛날이가 있어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 저도 그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는 어떻게 뭐 바이브레이션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정말 대단한데.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제이에게 있잖아요. 제이에게. 네. 근데 그 제이에게 얽힌 사연이 있다면 이것도 아마 시청자분들 처음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선희 씨의 데뷔곡이죠. 강변가요제 대상곡이기도 한 이 제이에게는 의외의 탄생 비화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선희 씨가 너무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 장욱조 사무실을 찾았답니다. 어허. 이 노래를 들은 장욱조 씨가 노래 잘하네? 라고 언급은 해줬지만 이 한 달 레슨비를 듣고는 이선희 씨가 돌아서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데 바로 그때 어떤 무명의 작곡가가 악보를 쓰레기통에 버리더랍니다. 여러 가수들을 찾아가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도 노래를 부르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악보를 버린다랍니다. 네. 그 모습을 보고 이선희 씨가 쓰레기통에 들어간 그 악보를 주워서는 이거 내가 불러도 돼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어허. 마음대로 해? 라고 해서 진짜? 집으로 가져왔다는 것인데 대박 사건. 그 악보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었대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이선희 씨가 제이에게가 가장 마음에 들었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강변가요제에 직접 나가게 됐을 때 이 이야. 악보에 있던 제이에게를 불러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 대상을 수상한 직후에는 그 저작권을 그 무명의 작곡가 이세건 작곡가에게 그대로 줬다고 합니다. 이야. 당시의 무명의 작곡가한테 또 이거는 그냥 이른바 우리 시참말로 입 싹 닦은 게 아니라 다 은혜를 또 갚았어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가수의 길만 걸어왔을 것 같은 이선희 씨 잠깐 다른 데로 향했다면서요. 발길을 어딥니까? 바로.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여 년 전 1991년에 네. 그때 방년 27세 야. 굉장히 놀라운 실력의 이선희 씨가 시의원이 됐습니다. 예. 정치에 몸을 담게 된 거죠. 네. 이선희 씨 주장에 따르면 실천하는 마포의 딸. 그럼요. 예. 27살이었습니다. 네. 외국에서 공연을 마치고 왔는데 매니저가 잠깐 한국에 들어가자 그러더니 무슨 종이를 내미는데 그게 네. 시의원을 후보 도장을 찍으라고 그랬던 건 거죠. 네. 처음에는 뭐 당혹스러워서 안 하고 싶었는데 또 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 내가 안 하면 또 누군가가 또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했다고 네. 합니다. 근데 그 매니저가 사실 전 남편이었죠. 아하. 예. 그래서 그때부터 좀 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시의원 의정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뭐 평가서에서도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외도였지만 후회 있는 외도나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라고 비난받지 않는 외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때 모습도 기억나고 네. 멋있습니다만 역시 이선희는 우리 노래를 곁에 가수로 남아있을 때가 제일 보석처럼 빛나는 것 같습니다. 6월 15일 날 정규 16집이 발매가 된답니다. 정말 그 노래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 팬들 또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선사해주는 국민 가수로 우뚝 서주시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박진영 씨 노래 중에 어머님이 누구니라는 유명한 이 노래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 제작진. 네네. 그 노래 있습니다. 네. 지금 반응이 유명하죠. 뜨겁습니다. 네. 그것도 뭐 이상하게 부른다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누구니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김기영 아나운서. 네, 만약에 그 양희은 씨가 이분을 보신다면 아마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바로 그 주인공의 이름은 인교진 씨입니다. 네. 인교진 씨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아버지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중소기업의 CEO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허. 매출액도 장난 아니라고 하는데 네.
그 한 라디오에서 질문을 받은 거예요, 임교진 씨가. 저분이 아버님이시군요. 네, 예. 맞습니다. 닮았어요. 그래 닮았어요. 네. 아버님 잘생기셨는데요. 멋쟁이십니다, 네. 예. 아하. 그 혹시나 이제 아버지가 CEO를 하고 계시니까 이 가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냐라고 네. 임교진 씨가 질문을 받았어요. 아하. 근데 글쎄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단은 지금의 내 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하고 배우의 길을 걷는 게 너무 좋아서 그 CEO의 길은 아직 생각을 안 했다. 아하. 회사 경영은 아빠가 알아서 잘하실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체 아버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임교진 씨한테 후계자가 될 생각이 없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까요? 아버지가 그 임교진 씨 아버지가 인치완 사장님이십니다. 아하. 이분이 그 삼방영 전선 케이블 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맨주먹으로 일구어서 자수성가를 하셨거든요. 지금 애국자시네요, 생산업. 연 매출 200억대 알짜 기업을 만드셨어요. 근데 임교진 씨는 이걸 이제 물려받을 생각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미 물려받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뭘 물려받았냐면 네. 끼를 물려받았는데 아하. 지금 인치환 씨, 임교진 씨 아버지가 네. 60세 넘어서 네.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아하. 벌써 2집을 냈고 그래요? 네, 지금 5년차 가수로 활동하고 또 있는데 안경 쓰신 모습 보니까 지적이 아니 저 배경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MBN의 간판 프로그램 동침에 나왔던 장면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하. 그때 있었습니다, 제가. 아가 역시. 네. 근데 연매출 200억 정도의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대단합니다. 근데 본업보다도 지금 부업에 더 열중이란 말이 있던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인치환 씨에 대해서 며느리 소희연 씨는 남편보다 더 끼가 많은 분이라고 표현하고 아하. 아들 임교진 씨는 특별한 날엔 꿈을 찾아다니는 방랑자다라고 아하.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워낙 성격도 좋고 유쾌한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본업에 취미로 트로트 가수로 앨범을 냈다는 말씀은 아까 전해드렸죠. 네. 평소에도 축제와 행사에서 많이 공연을 하신다고 그 하는데 정도예요? 네. 임교진 씨는 사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가수 활동을 반대했답니다. 60이 넘은 연세에 가수 활동을 이제야 시작하는 것 아들로서 우려가 됐다는 건데 네. 용기를 내서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무대를 보기 시작했고 어허. 이제는 직접 그 무대에 함께 오르기도 한답니다. 네. 데뷔 여러분 믿기세요? 데뷔 5년차 가수 인치완 씨랍니다. 임교진 씨 아버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한방이라는 곡으로 활동 중인 늦깎이 가수 인치환입니다. 목소리 진짜 좋으시다. 이게요, 인생은 한방이다. 딱 한방이다. 꽃이야 지고 나면 다시 핀다 하지만 기회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 인생은 한방이다. 딱 한방이다. 인생은 한방이다 하니까 한의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인겸 평론가님 아들 인교진 씨가 왜 아버님을 향해 꿈꾸는 방랑자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워낙 네. 인치환 씨께서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였답니다. 근데 아주 어릴 때는 아버지 선친께서 안 돼, 공부해, 일해 이렇게 하셨고 결혼하고 나니까 부인이 안 돼요, 여보. 돈 벌어야죠. 이제 그럴 때가 아니야. 애들 네. 커가는데. 그리고 또 애들 키우려니까 아들이 이번에는 아버지면 안 됩니다. 곱게 늙으십시오. 네. 그런데 유일하게 네. 가수의 꿈을 응원해 준 사람이 바로 며느리 소희연 네. 씨였던 거예요. 아하. 아버님 꿈 이루세요. 뭐 방랑자면 어때요? 꿈을 이루세요라고 해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정말 가수로 탁 나셨는데 네. 아까 얘기하셨지만 각종 지방 축제에 갈 때마다 시간이 되면 소희연 씨가 가서 뭐 우유빛깔 인치환 써놓고 응원도 하는 모습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시아버지 사랑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아하. 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란 말 있잖아요. 근데 시아버지 응원은 며느리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인치환 씨, 시아버지 인치환 씨와 며느리 소희연 씨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우리 며느리 그 이연희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연희. 아들이 그 이연희를 소개시켜요 저한테. 아버지, 이연아 너 인사해라. 우리 아버님이야.
그러니까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상냥하게 아주 명랑하고 쾌활하게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우리 며느리도 있으면 진짜 좋겠다. 네. 속으로 딱 생각하고 촬영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서 컴퓨터를 딱 켰죠. 키고서 소이현 딱 치니까 팬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가입을 하는데 저희 그 며느리의 제가 열혈 아주 그런 그 팬이었었습니다. 이제 한 10여 년이 흘렀는데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이제 전화가 딱 아들한테 오는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 이제 비몽사 야 너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 잠깐만요. 그러더니 이현이를 딱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이가 한다는 말이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님 저 이쁘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새삼스럽게도 전 국민이 다 이뻐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쁘지? 그랬더니 아버지 저 둘이 결혼해도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귀엽다. 내가 알아들은 거잖아요. 야 아버지 대화하냐? 시간을 거슬러 가 보니까 사실은 김보람 변호사님 시아버지 인치환 씨가 소희연 씨의 열혈 팬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한참 전부터 그러니까 임교진 씨랑 그냥 아마 친구 사이 뭐 이렇게 아는 사이였을 때부터 저렇게 처음 보고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팬클럽에 직접 가입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 막상 가입을 하려면 그 아이디 팬클럽에서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네. 뭘 할지 떠오르시지가 않으셔가지고 네. 교진 아빠 이렇게 아이디를 쓰셨다고 해요. 네네. 그거 나중에 이제 소희연 씨한테 나 너 팬클럽이었다 이런 네. 얘기하면서 아이디는 교진 아빠다라고 네. 해서 소희연 씨가 교진 아빠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로 있었다고 해요. 네. 계셨다고 하고 심지어 우수화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는 열성 팬이었다고 하네요. 네. 네. 뭐든지 하려면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정은 평론가님 예. 이렇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예전에 열혈 팬 사이였다 이것만 말고 이 가족끼리 뭔가 좀 또 모르는 우리 남몰랐던 사이도 있다면서요. 사돈 간에 의형제를 맺었다고 하는데 그래요? 네. 그 소희연 씨 쪽 집안의 그 북의 유전자가 네. 화통한 유전자가 있거든요. 힘의 유전자가 있는데 소희연 씨 아버지가 네. 조주현 그 권투 체육 관장님인데 이분이 전 권투 국가대표 출신이고 그래요? 금메달도 딴 적이 있고 어허. 굉장히 화통한 분인데 네. 이분들이 서로 이제 사돈이 되게 생겼으니까 상견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상견례한 그날 차를 마시다가 소희연 씨 아버지가 임교진 씨 아버지한테 형님 이 시간부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4살 더 많거든요. 네. 임교진 씨 아버지가 네. 저를 아우로 받아주십시오. 이야. 라고 해가지고 상견례 날에 사돈지간이 의형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사돈지간에는 뭔가 좀 격식도 차리고 근엄해 보이려고 하는데 그냥 바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거 했잖아요. 복싱. 사돈이 복싱을 했는데 금메달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주 화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저는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대박. 그러면서 저를 아우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괜히 사돈이면 좀 껄끄럽더라고요. 그렇게 부르기가. 그래서 그냥 형님, 동생으로 이렇게 지냅시다. 그래갖고 이렇게 터는 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 간 적이 없어요. 잠깐 망설이셨는데. 8층에서 우리 여행.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저 화면에서 지금 누군가가 드렸습니다. 이은영 장관님.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의형제 맺은 게. 그래서 대부분은 의형제를 지내다가 사돈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어허. 사돈이 된 이후에 의형제로 그렇죠. 바뀌기 되게 어렵죠. 네. 근데 저분들은 이렇게 서로 장단점이 맞아떨어지는 게 임교진 씨 아버지께서는 사업차 해외 출장 갈 일이 많은데 동생이라고 하는 박하사돈과 같이 보디가드처럼 경호원처럼 해가지고 같이 해외 출장도 가고요. 이야. 가족끼리 여행도 되게 많이 가고 네. 얼마 전에는 제주도 여행을 걸고 팔씨름을 했는데 네. 당연히 국가대표 분위기셔서 전액을 임교진 씨 아버님이 내시었다는 네. 아름다운 미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피는 못 속일 것 같아요. 김경아 아나운서 뭔가
아버지의 끼를 그대로 인교진 씨가 물려받지는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인교진 씨 끼가 엄청나죠. 사실은 배우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좀 망가지는 역할까지 너무나 잘 소화를 그래요? 하는 거예요. 네. 네, 충청도 사투리까지 구수하게 이제 구사를 하면서 많은 팬들의 인기를 이제 얻게 됐는데요. 네. 뭐 당연히 배우니까 연기 잘하고요. 네. 그리고 육아에서도 엄지척입니다. 네. 이 아이 2명을 소희연 씨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네. 6살 첫째 딸 하은이 그리고 4살 둘째 딸 소은인데요. 네. 살신성인으로 이 육아를 키우고 소희연 씨와 함께 힘을 합쳐서 잘 이야. 꾸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소희연 씨와 이제 결혼한 지는 이제 몇 년이 안 됐지만 알고 지낸 지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해요. 진짜예요? 예, 같은 지금 이교진 씨가 41살인데 사실 소희연 씨를 알고 지냈던 것은 22살 때부터였다. 이야. 같은 소속사에서 얼굴을 보며 지내온 게 벌써 이야. 18년째다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네. 소희연 바라기, 이연 바라기 삶을 살아왔어요. 인교진 씨가 대박인데요. 사랑받는 남편, 아빠가 되는 혹시 비결 같은 건 있을까요? 관련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족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아빠로 거듭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혼자 먹기 너무 아깝다. 이나은과 인소은을 잡으러 간다. 소은이를 잡았다. 누가 구해줄 것인가? 야! 싸우자 시끄러 쭈쭈. 그치 앞으로. 네. 소희연 씨 말처럼 바람처럼 혼자 보기 아까워서 그래서 뉴스파이터에서 통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저 정도면 100점짜리 아빠입니까? 어떻습니까? 120점 주고 싶습니다. 와. 연예인 연기자로 능력도 있을 뿐 아니라 육아도 잘해주고요. 무엇보다 가정을 지키는 힘이 유머의 힘인데 그러네요. 정말 이에다가 김을 붙여서 수시로 소희연 씨를 웃게도 해주고 아이 머리도 잘 따주고 100점 아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인교진 씨는 이제 뭐 저렇게 SNS도 활동 열심히 하는데 요즘 작품 활동 하나요? 어떻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요즘에 인교진 씨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식비 정도만 벌면서 그렇게 근근히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제 곧 아마 작품 활동 할 것 같고 네. 인교진 씨가 배우로서의 포부를 또 밝혔거든요. 남들은 배우는 여러 가지 도전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네. 나는 아니다. 코미디 한 길을 가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네. 곧 인교진 씨가 웃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요, 저렇게 사랑받는 남편, 그리고 든든한 아빠로서, 120점짜리 아빠로서의 삶도 우리한테 계속해서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런 모습 계속 투명하게 보여주시는 인교진 씨와 소희연 씨의 삶 앞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